결혼식 당일,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 문을 열고 달아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그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비를 맞으며 거리로 뛰쳐나갔고 그 비 속에서 만난 한 여자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짜인 스크립트처럼 흘러갔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적당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은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여자에 대한 끌림, 그건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불의집안 체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은은 그 압력에 굴복해 회사 동료인 민준과 2년 사귄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지은은 거울 앞에서 울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지은은 준비실에서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눈동자에는 공허가 가득했다. 신부 대기실 문밖에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아, 이제 나갈 시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뒤편 비상구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비가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은 맨발로 거리를 달렸다. 웨딩드레스가 흠뻑 젖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카페에서 지은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지였다. 민지는 28살,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였다. 그녀는 서울의 예술가 거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내는 삶을 살았다. 민지는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그녀는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야. 민지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민지는 비를 피해 카페에 들어왔고 창가에 앉은 지은을 보았다. 젖은 웨딩드레스,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슬픈 눈빛. 민지는 호기심에 다가갔다.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민지의 눈빛은 따뜻했다. 저희 결혼식에서 도망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있죠? 삶은 때때로 그런 선택을 요구하니까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의 압력, 숨겨온 감정, 그리고 오늘의 충동적인 결정. 민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당신은 용감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스튜디오로 따라갔다. 민지는 지은에게 마른 옷을 주고 따뜻한 차를 타주었다. 스튜디오는 그림들로 가득했다. 추상적인 색채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그림들은 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한 그림 앞에 멈췄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랑이죠.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어디 있니? 결혼식이 엉망이 됐어.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공유했다. 저도 가족과 싸웠어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을 인정하셨어요. 지은은 부러웠다.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 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의 분노가 쏟아졌다.
너 미쳤니? 민준 집안에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떻게 그러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그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유를 물었다.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민지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스튜디오에서. 민지의 자유로움이 지은을 끌어당겼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민지와 함께 있으면 제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이게 옳은 걸까? 한편 민지는 지은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첫사랑은 대학 시절 여자 선배였다. 그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결국 헤어졌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민지는 생각했다.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리 친구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강에서 일몰을 보았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저했다. 사람들이 볼 텐데. 민지가 말했다. 그게 왜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지은은 용기를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이 그녀의 도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 지은 씨, 결혼식에서 도망쳤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상사는 개인사는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누가 되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도 부모님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민준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저희 포기해야 할까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의 삶이야. 선택은 당신 몫이.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그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너처럼 사는 애는 우리 딸 아니야.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지은을 소개했다. 예술가 친구들은 환영했지만 일부는 조심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힘들어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사랑은 강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텄다. 지은이 버틸 수 있을까?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주말에만 만나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카페에서 속마음을 나누었다. 지은은 민지의 그림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 당신의 그림처럼 제 삶도 색을 입히고 싶어요. 민지가 웃었다. 그럼 함께 그려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과 연락을 끊지 못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언제 집에 올 거니? 라는 질문이 나왔다. 지은은 조금 더 생각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어. 밤에 민지 옆에서 잠들 때도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지은의 고통을 알았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처음에 그녀의 성 정체성을 부정했다.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다. 엄마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편 지은의 전 약혼자 민주는 그녀를 찾아왔다.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왜 그랬어? 설명해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민준. 내 마음이 아니었어.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너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힘들겠네. 하지만 행복해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 대화는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회사에서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저런 애가 우리 회사에 누군가 속삭였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 상사의 질책을 받았다. 요즘 정신이 어디 있어? 상사가 물었다. 지은은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울었다. 나 버틸 수 있을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지은의 여동생이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동생은 지은의 휴대폰을 보고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동생이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동생은 믿지 않았다. 엄마한테 말할까? 지은은 애원했다. 제발, 말하지 마오. 동생은 언니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조심해느라고 말했다. 그 일로 지은은 더 조심하게 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전시회를 준비했다. 지은아, 와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결국 갔다. 전시회에서 민지의 그림을 보며 감동받았다. 한 그림은 지은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이건 너야.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하지만 전시회 후 문제가 생겼다. 민지의 옛 연인인 수연이 나타났다. 수연은 민지의 첫사랑이었고 아직 감정을 놓지 못했다. 민지야, 아직 나 생각해? 수연이 물었다. 민지는 과거는 과거로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장면을 보고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민지 씨, 그녀와 무슨 관계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솔직하게 설명했다. 옛 연인이야. 하지만 끝났어. 지은은 믿었지만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졌다. 그 불안은 점점 커졌다. 지은은 민지의 스튜디오에서 수연의 사진을 발견했다. 왜 아직 가지고 있어? 지은이 따졌다. 민지는 기억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화가 났다.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들의 첫 다툼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나 이 관계 포기할까 봐라고 말했다. 민지는 믿어줘라고 애원했다. 다툼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 다시 만나보자.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안 돼요라고 대답했다. 왜? 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의심했다. 지은은 침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다. 지은의 회사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퍼져 인사팀에서 호출되었다.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인사팀장이 말했다. 지은은 무슨 소문이요? 라고 물었다.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거.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소문이 출처는 민준의 친구였다. 민준은 의도치 않게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게 퍼졌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 직장, 모든 걸 잃을까 봐.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민지의 눈빛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 사랑은 희생이야. 지은은 생각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은은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어머니가 그녀의 방을 뒤져 민지와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엄마, 제발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더 화가 났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다. 죄송해요. 그녀는 민지의 스튜디오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여기서 살아. 함께 할게. 지은은 감사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민지 씨를 힘들게 해. 민지는 아니, 사랑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는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민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에 대해 물어볼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애써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새 직장에서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 민지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지은이 내게 맞아? 수연이 물었다. 민지는 그만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는 나를 아직 사랑해. 포기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 씨,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수연은 질투하는 거야. 하지만 지은의 신뢰는 흔들렸다. 다툼이 잦아졌다. 지은은 과거를 지워으라고 요구했다. 민지는 과거는 내 일부야 이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화가 나 집을 나갔다. 거리를 방황하다가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지은아, 정상적으로 살아. 이런 관계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정말 그럴까? 집으로 돌아간 지은은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제발 들어줘. 어머니는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이 중재했다. 언니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는 조금 누그러졌다. 생각해볼게. 민지는 지은의 부재에 괴로워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수연에게 그만 연락해라고 말했다. 수연은 후회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다. 미안해. 사랑해.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아빠가 위암이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아빠를 아프게 했어?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가족을 도와. 나도 함께할게. 지은은 고마워. 병원에서 지은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동생은 언니, 민지 언니 만나봤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정말.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 중의 아버지는 지은에게 내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지의 스튜디오에 찾아와 지은에게 말할게 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무슨 짓이야? 수연은 민지의 옛사진을 지은에게 보냈다. 지은은 이게 뭐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설명했다. 과거야. 믿어줘. 하지만 지은은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다. 최대의 위기가 왔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했다. 민지와 다투다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너무 힘들어. 가족, 사회, 모든 게 민지는 사랑하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환영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민준을 다시 만났다. 민준아, 미안, 민준은 괜찮아.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민지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풀었다. 지은 없이 어떻게 친구들은 포기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의 삶은 다시 안정된 듯 보였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가족과 화목해졌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그녀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이게 옳은 선택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한편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녀의 그림은 지은과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전시회에서 한 관객이 이 그림들, 사랑의 아픔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그렇죠. 수연은 여전히 민지를 괴롭혔다. 지은이 떠난 건 내 탓 아니야. 민지는 그만해. 라고 말했다. 수연은 너는 항상 이렇게 약해. 민지는 화가 나 수연을 밀쳤다. 나가. 지은은 동생의 도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직면했다. 동생은 언니, 민지 언니와 행복했잖아. 이지은은 하지만 동생은 사회가 뭐 어때? 내 삶이야.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회복 후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솔직해졌다. 아빠,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하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힘들 텐데. 지은은 살아요. 하지만 포기 못해요. 그 고백은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민지는 정말. 지은은 미안해. 돌아갈게.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만났다. 사랑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하지만 수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수연은 지은에게 민지는 나랑 잤어. 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믿지 않았다. 민지 씨, 사실 아니야. 민지는 아니야. 수연의 짓이야. 지은과 민지는 수연을 대면했다. 왜 그래?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민지를 사랑하니까. 민지는 그만해. 너는 과거야. 수연은 울며 떠났다. 그 일로 그들의 신뢰는 더 강해졌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새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지은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최고조의 갈등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만났다. 우리 딸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는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이런 사랑은 안 돼. 지은은 엄마, 제 선택이야. 어머니는 너 때문에 아빠가 하지만 아버지가 말렸다. 그만. 지은이 행복하면 돼. 가족의 수용은 서서히 왔다. 어머니는 이해하려 애쓸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격했다. 고마워요. 민지와 지은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사회의 정견, 친구들의 반응. 지은은 우리가 잘못된 걸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사랑은 오라.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회사에서 저는 게이예요. 라고 말했고 일부 동료들은 지지했다. 용감해. 다른 일부는 거리를 두었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민지의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그녀의 그림은 LGBT 테마로 유명해졌다. 이 그림들은 우리의 이야기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모델이 되었다.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관객들은 감동받았다. 이런 사랑도 아름다워. 가족의 변화는 완전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초대했다. 오늘 저녁 먹자. 민지는 긴장했다. 괜찮을까? 지은은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지은이 행복하니 민지는 감사해요. 아버지는 앞으로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사회의 정겨는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변화는 천천히 와. 우리가 앞장서자. 마지막 시련이 왔다. 민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피곤의 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이었다. 지은은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 지은은 민지를 돌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회복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영원히 그들은 맹세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독자들은 묻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